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영적 스승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이야기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 훈련을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결과가 너무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뭘 했느냐? 어떻게 했더니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했다고 해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해요? 300~400번이나 하래요. 네? 아니 무슨 300~400번이나 해요. 근데 하루에도 300~400번 넘게 스님 불경 외는 것처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 아니야. 네가 이렇게 뚱뚱한데, 너가 이렇게 가난한데, 네가 이렇게 멍청한데 라는 식으로 비판의 말이 막 올라올 거라고 해요. 그때 내가 칭찬할 구석이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인드를 탁 통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래요. 난 뚱뚱하잖아, 난 가난하잖아, 난 잘난 게 없잖아 라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들을 떠나보낼 거야. 난 너희들을 떠나보낼 거야. 난 너희들을 떠나보낼 거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화낼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안녕.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거를 하기도 전부터 에이 뭐야 거짓말이야 어이없어 뭘 내 모습이 이런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스치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누가 어떻게 하던 계속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일 거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창문을 닫고 있으면 비가 나한테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 비는 언제 나한테 들어올까요? 내가 창문을 열고 그 비를 가까이 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적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생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라면 에이 안녕 오늘은 난 이 생각 안 할래 저거 할래. 밥집 가도 맨날 이것만 먹다가 그 집이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가격도 올랐고 또 다른 데 맛있는 집이 생기면 저기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꾸준히 반복했던 이 생각도 안녕 이제 가볼래 라고 해서 가보게 된다는 거죠. 자, 누군가 당신에게 바보 라고 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 당신이 속상해할 만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땅꼬마 키가 작으니까 키가 158이었는데 최근에 재니까 156.8이더라고요. 그래서 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나오는 책에서 내 키는 156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또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한테 땅꼬마 그러면 옛날엔 되게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 나는 작은 키에 나도 좋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키가 좀 더 작아질 수도 있지. 그러면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고 그럼 쭉쭉 피면 좀 몇 센치라도 커지지 않을까? 안 커져도 상관없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나는 못해 라는 생각 혹은 나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야 라는 생각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말들이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믿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부분이 바로 나의 개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잘 살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음식을 즐길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자격이 있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때부터 내 잠재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나요? 이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이 물건들이 빨리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가 간단히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이 신의 뜻대로 착착 진행돼요.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루이스이가 이런 말을 하네? 라고 한번 그 말들을 들어보세요. 정신적인 훈련을 시작한 다음에 루이스이는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한 적이 있다고 해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너무 젊어 보여요. 젊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보다 10년 더 젊어 보인대요. 여러분 나이에서 20살을 빼면 몇 살이 되실까요? 10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 굉장한 일인데요. 어떤 사람은 폭삭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있고 건강해 보이면서 젊어 보이면서 또 돈과 운까지 막 따라오게 된다면 더 좋겠죠. 맞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루이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렇게 점점 더 어려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루이스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라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웃어넘기래요. 자신에 대한 나쁜 생각이 들 때 웃어넘기고 인생에 대한 나쁜 생각이 들 때 웃어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말을 해줬어요. 어떤 말이냐?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마치 밀린 설거지랑 같은 건가요? 더 이상 먹을 그릇이 없어서 어차피 설거지 하게 될 거 바로바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은 뭐가 있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은 뭐가 있지? 감사할 일이 있네? 감사합니다. 맞아. 올해는 이런 일이 고마웠지? 맞아. 몇 달 전에는 이게 고마웠어.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돼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할 만한 일이네. 저는 제일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좋아해서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친구가 저를 찾은 게 너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40대가 돼서 제 삶을 보니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았던 건 그 뒤에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일을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재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모두 다 당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는 막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못 자고 못 쉬고 못 먹고 이러면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그걸 기억하려고 해요. 오늘 딱 하루다. 오늘 딱 하루만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오늘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면 아이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막상 아이들을 봤는데 5분 동안 아이가 4명이 각각 다 원하는 걸 말하고 둘이 싸우고 막 이러면 또 나 안 보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되게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관점을 또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랬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또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 뻥이잖아요. 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 10년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벌어진 사건들도 한 50년, 60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되고 그만큼의 시야를 가지고 보지만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성장한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맞아요. 인생은 당신 편이라니까요. 네, 인생은 당신 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형태로 펼쳐집니다. 루이세이는 때로는 인생에 닥친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힘든 것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루이세이는 이제 이것들은 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들로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암도 겪었어요.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감정들을 모두 표출해내면서 내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고 저희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감사한 책입니다. You can heal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삶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루이세이 치유 함께 했습니다.